여러분 혹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사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은 그저 겉모양일 뿐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듣기만 해도 음모론처럼 들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딥스테이트.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네트워크가 국가를 조종한다는 주장이죠. 유튜브, 언론,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개념은 어느새 하나의 거대한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개념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저 음모론이냐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딥스테이트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딥스테이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는 딥스테이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에 개입하고 조종한다고 믿어지는 존재라고 말이죠. 단어 자체를 뜯어보면 꽤 직관적인데요. 깊다는 의미의 딥과 국가 또는 정부를 뜻하는 스테이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 조직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또 하나의 권력 구조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관료들, 군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장성급 인사들, 언론계를 장악하고 여론을 좌우하는 미디어 거물들,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온 재력으로 정치권에 손을 뻗치는 자본가 가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수 엘리트 그룹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가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선실세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울 텐데요. 공식적인 직함도 없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도 아니면서 뒤에서 줄을 당기는 존재들 말이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이 투표로 선택하고 권한을 부여한 대표자가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이 수면 밑에서 자기들 배만 불리기 위해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통치 구조나 국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나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진짜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이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딥스테이트 하면 무조건 미국의 비밀 조직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숨겨진 권력 구조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터키의 경우를 보면 현대 터키를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트르크가 건국 직후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 있었습니다. 터키어로 데린 데블렛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딥스테이트가 됩니다. 이 조직은 지금도 여전히 터키 정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등장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세력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성격의 숨은 권력 집단들이 활동해왔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군부 시절의 하나회나 특정 운동권 세력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딥스테이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광범위하게 딥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딥스테이트는 특별히 미국의 비밀 엘리트 조직을 지칭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미국 내에서 딥스테이트 개념의 뿌리를 찾아보면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라는 인물이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듀얼 스테이트, 즉
이중 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국가 안보나 국익을 위해서는 때때로 비민주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관료 집단이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CIA나 FBI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유력 정치인과 관료들을 지목했죠. 전문가들은 이 듀얼 스테이트 이론이 바로 현대 딥스테이트 개념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주장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 역사 자료를 찾아봐도 듀얼 스테이트나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한참 후인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 이집트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딥스테이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과 숨은 권력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집트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당시 뉴욕타임스는 2013년 올해의 단어 중 하나로 딥스테이트를 선정하며 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반향은 크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건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였습니다. 2016년 드디어 딥스테이트가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아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죠. 미디어 전문가이자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핵심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수 성향의 온라인 언론인 브라이트바트 뉴스를 통해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딥스테이트의 권력자들이 오랫동안 뒤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거래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암살과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려왔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들을 심판하려고 나서면서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른바 딥스테이트, 트럼프라는 구도였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깊게 분열된 미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실제로 구글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거의 검색되지 않던 딥스테이트라는 단어가 2016년 대선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트렌드를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같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딥스테이트 일원이라고 몰아붙였죠.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의 주도 아래 트럼프 캠프는 조직적으로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와 정치인들, 활동가들, 그리고 각종 인플루언서들도 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는 진영 전체 차원에서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딥스테이트와 연결시킨 수많은 허위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요. 딥스테이트와 힐러리 클린턴이 함께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 딥스테이트와 버락 오바마가 자신을 불법으로 도청했다는 주장, 딥스테이트와 조 바이든이 2020년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 등등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자극적인 주장만 난무했지만 이런 전략은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을 딥스테이트로 몰아가는 공격 방식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논리적으로 반박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딥스테이트라는 집단 자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입증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딥스테이트 일원이라고 지목당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딥스테이트는 조작과 은폐를 전문으로 하는 비밀 조직이니까 당연히 증거가 없지. 하지만 너희가 딥스테이트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뭔가만 하면 적폐 세력이니 극우니 친일파니 하면서 몰아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음모론에 기생하고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착취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음모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과거 나치 독일이 유대인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학살을 정당화했던 것처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낳은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1년 2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부정선거 주장을 믿은 지지자들과 음모론자들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2월 6일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나와서 놀라운 고백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 트럼프의 친딸인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어요.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딥스테이트 음모론은 미국 사회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일루미나티 음모론,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한다는 reptilian 음모론 등 온갖 도시 전설과 괴담들이 딥스테이트와 결합되면서 점점 더 거대하고 복잡한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음모론을 그대로 번역해서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통해 이런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자신들의 장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음모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딥스테이트의 앞잡이나 공작원처럼 매도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음모론의 교주나 신봉자들이 비판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보의 홍수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음모론. 이제 그것은 단순한 괴담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뒤흔들고 사회를 갈라놓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되었죠. 딥스테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향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근거 없는 불신과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음모론의 소용돌이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은밀한 권력인가? 아니면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두려움인가?